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 종가 수익 승률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종스 아카데미는 기본적인 수준이더라도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읽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거나 해당 내용을 따로 숙지를 하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부심포 아카데미를 이미 들으신 분이라면 무리 없이 충분히 소화해 나가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식의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식의 불변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불변의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난다 입니다. 네, 이 어렵지 않은 워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왜 세종스를 하는데 이 세종스 아카데미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왜 이것을 알면 매매가 쉬워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주식에 있어서 불변의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실전 매매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싸다 그리고 비싸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은 과연 비싼 가격일까요? 아니면 싼 가격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비싼 가격이다, 아니다, 싼 가격이다 이렇게 각자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곳이 해당 위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자리는 비싼 가격이었을까요? 싼 가격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과연 비싼 가격일까요? 싼 가격일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해당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해당 가격은 비싼 가격이었을까요? 싼 가격이었을까요? 자, 이와 같이 싸다 혹은 비싸다 이런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변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 부분을 아예 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지 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싸게 산다는 개념이 아닌 비싸게 사는 거에 더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추격 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부심포가 고민한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니 여기에서 많은 고민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함이 생기면서 좋지 못한 매매 습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뚜렷한 기준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힘들었죠. 그러니 매매가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앞으로 싸다 비싸다 이런 개념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고수는 누구나 아는 주식 매매의 핵심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잡으시고 매매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불변의 원리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이런 개념은 주식을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개미들에게도 당연히 통용이 되겠지만 소위 세력
이라고 불리는 집단에게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력은 무엇인가? 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는 여러 특성의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에는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고요, 돈이 많고요, 똑똑합니다. 아주 스마트하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대상은 개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들은 일반 개미들과 같이 매매하지 않고 세력을 따라가는 매매를 지향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력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력의 상승 신호를 포착하여서 함께 동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확률 높은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력의 등에 올라타 수익을 보는 안전한 수익 모델을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때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차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재료, 뉴스, 기업 분석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구심포는 그 가운데 차트를 보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심리가 얽혀 있는 것이 차트이고 이 차트에서 세력의 심리, 개미들의 심리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기업 분석이 아무리 잘 돼 있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제자리이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뉴스나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들도 존재하죠.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요. 실적이나 각종 이벤트보다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이고 이런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차트 분석을 통하여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상승 확률이 높은 매매 기준을 적용하여서 저희들이 원칙 있는 매매를 진행해야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는 고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기준과 원칙을 알기 위해 기본을 쌓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단한 기본이 뒷받침되어주는 상태로 주식을 접하게 되면 주식이 보이고 매매에 자신감이 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종가 매매, 수익 매매를 함에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면 훨씬 쉽게 주식을 접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부심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개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력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세력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을 크게 벌기 위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어져 나가겠지만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아주 세세한 부분은 시시각각 변화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들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요.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식에 100%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세력들이 아무리 컨트롤을 하고 전략을 짜놓더라도 그 전략이 100% 맞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 전략을 제대로 구사를 하더라도 똑똑해진 개미들이 속지 않으면 다시 개미들을 속이기 위해 2번 꼬고 3번 꼬고 이렇게 변형을 주면서 개미들 돈을 가져오기 위해 개미들을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는 겁을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을 하더라도 이미 세력들은 우리 생각이나 심리를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력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일까? 자, 어차피 힘의 구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력 앞에 의리 입장으로 설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력과 함께 동승하기 위해선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같이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가격대 내에
이 특정한 가격이라고 하면 싼 가격이 되겠죠. 이 특정한 가격 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만큼을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목표 금액까지 상승하게 되면 이 목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싼 가격이 되겠죠. 목표 금액까지 상승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을 팔아서 수익을 본다. 이것이 세력의 계획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정 가격대 내에서 물량 확보가 중요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매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주식을 한 푼, 두 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격대 내에서 일정 부분 목표한 분량의 물량이 충족이 될 때까지는 사고 파는 과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알맞은 매수 평단가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매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처음으로는 세력들이 해당 종목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력들이 지금 싸게 사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력과 함께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력이 살 때 함께 사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같이 동참을 해서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력과 함께 매집에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세력들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곳에서 사면 그래서 스윙으로 수익을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기간이 대략 한 두 달 반 이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때 같이 매집을 하고 수익을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두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매집에 동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대략 한 3년에 걸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 내에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상승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부터 매집을 진행을 시작을 했다면 3년 동안 우리는 함께 매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은 시간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마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먼저 보셨던 그 해당 차트는 대략 한 3년 정도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매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10년 동안 이 종목이 언제 상승을 할까? 언제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안겨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엄두를 내지 못한 그런 시간 동안 저희 시드가 종목에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도 조금 더 유리한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함께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수익을 보러 가는 그 길목에 서서 탑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력들이 수익을 보러 가는 길목에 서서 탑승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수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매집을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길목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매집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력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의 큰 틀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미 상승이 있는 주가가 살펴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이 됐다. 그리고 방법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 광고나 마케팅 혹은 악재를 퍼뜨리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있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보통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가격 조정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격이 특정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면 이제는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특정 가격 위로 오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주가가 특정 가격 위로 오르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량이 모였다. 그리고 기간이 다다랐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도 그냥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광고 혹은 마케팅 혹은 호재 위주의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고점 부근에 이제 호재를 주면서 여기서 모았던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여기에 개미들을 탑승시켜가지고 물량을 떠넘기죠. 떠넘겨서 이런 식으로 보통 쌍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게 되죠. 주가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싸게 한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특정 가격 위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가가 달성이 되고 수익률이 만족된다면 그때 물량을 넘기겠죠.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되죠. 자, 이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겠죠. 하지만 이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는 이 기간 조정하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하는 사이에 특정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고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으는 그런 매집을 하고요. 그 후에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원하는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형태죠. 다음 종목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가격 조정을 해주는 거죠. 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평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평단가를 만들려면 주가가 내려와서 특정 가격대 안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이 안에서 사고 팔면서 원하는 물량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밑에서 산 물량도 있을 거고요. 위에서 산 물량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물량들의 평균 단가가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맞추려고 이러한 매집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한 가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대를 만들면서 이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대신 이 위로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왜?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주가를 올리죠. 네. 다양한 종목들을 보더라도 다양한 종목들이 물론 모양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 볼수록 아마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형태는 일봉뿐만이 아니고요. 주봉 또 분봉 다양한 봉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을 봐도 그렇고요. 10년 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방법은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위와 같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집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현재 가격이 쌌냐 아니면 비싸냐, 이런 부분은 주가가 이전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는지를 첫 번째로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매집이 가능한 단가까지 조정을 줘야 세력들이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개미들의 물량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면서 위에 물려 있었던 개미들의 물량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을 타든가 손절을 하든가 하는 물량들을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물량 매집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력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필요한 물량을 다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매매는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뒷받침돼 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력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그 물량을 해당 가격대 내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그리고 팔고자 하는 그 공급이 있어야 세력이 거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해당 가격대 근처에서 만약에 1000주를 사고 싶다. 세력이 1000주를 이 해당 가격대 근처에서 1000주를 모으겠다. 이렇게 처음 생각을 했다면 해당 가격대 근처에서는 아무리 내가 물량을 사고 모으려고 해도 대략 한 300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700주를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700주를 사기 위해서 더 비싼 가격을 돈을 막 지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가격대 내에서 1000주를 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살 수 있는 물량이 300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주가를 모으려면, 주식을 모으려면 300개를 사고 또 이 위에 비싸게 팔고 있는 이 주식을 또 사고 그 위에 또 비싸게 팔고 있는 주식을 또 사야, 그래야 1000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00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했었던 매수 평단가, 이 평단가를 넘어서 오면서 평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를 넘어가면서 매수 평단가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특정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지속해서 기간 조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면서 이 시간 내에 가격 안에 사고 팔게 되는 이 물량을 이 안에서 매집을 하게 되는 그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간에는 이 물량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횡보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안에 거래량을 보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매집봉이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자리가 지금 매집을 하는 자리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매집봉을 만들 때 보면 보통 영망치형 캔들, 이런 형태의 영망치형 캔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다가 이렇게 시가 개분봉, 시가가 여기가 되죠. 여기가 시가인데 종가가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시가 갭을 띄웠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쭉 달면서 쭉 내려오는 형태의 음봉, 이런 갭 음봉 시가 같은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이런 형태의 영망치형 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매수세를 누르는 매도세가 출회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매집봉을 만들 때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캔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매물대를 소화해내 주면서 악성 물량을 받아내게 됩니다. 악성 물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고점에 있었던 물량, 그리고 단기 매도 물량도 함께 소화해내 주게 되는데요. 단기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를 만들 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이런 단기 매도 물량,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이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이 앞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들을 소화해내주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여기 있었던 물량들이 불을 타거나 혹은 손절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물량들을 밑에서 받아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서 여기 파는 이런 물량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악성 매물대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이 기간 조정 가운데 발생하는 매집의 흔적을 우리가 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뾱뾱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이렇게 톡톡 튀어 올라오는 이 거래량들을 보면서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매수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가두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두리를 만든다는 게 이제 특정 가격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지지도 않고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이 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두리 안에서 횡보를 하는 가운데 물량을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기간 조정 안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톡톡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평단이 한 이쯤 어딘가 될 것 같죠, 그죠? 네. 이렇게 매수 평단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을 하였는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한 주가의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쯤 어딘가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그 쇼크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서 원래 이렇게 매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율 지저스, 비율이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 중심을 딱 그려봤을 때 지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저스를 보면서 박스권이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안에서 원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게다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어디예요? 이렇게 요 해당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간 조정을 하는데요. 기간 조정을 했던 요 가격대 내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은 여기 가격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기간 조정 가운데 발생하는 매집의 흔적을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 평단을 맞추려고 가드를 만들고 횡보하는 그런 박스를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자리 위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주가를 매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요거는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 거래량의 크기는 상대적인 거라서 이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그만큼 얘네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만약에 작았다면 이 거래량이 위에가 없다, 이만큼이었다 라고 하면 이 거래량들이 좀 크게 보였겠죠, 그죠?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횡보하고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이 발생하는 가운데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매집을 하고 있구나, 그 흔적을 거래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거래량도 속이려면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맘만 먹고 속이려고 하면 충분히 속입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뭐 자전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물량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보낸 건데 이 두 계좌가 같이 엮여 있는 거라면, 같은 세력으로 엮여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냥 내 물량을 나한테 보낸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심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조심스럽게 티 안 나게, 정말 티 안 나게, 여기 보면은 요런 데 거의 티가 없죠. 근데 요렇게 이런 데도 정말 티 안 나게 그냥 찌끔찌끔 이렇게 또 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세력이 매집을 할 때 우리도 함께 매집하는 것은 기회비용적인 차원에서는 자칫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기회비용적으로도 효율을 높이는 매매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종가 매매나 수익 매매,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도 함께 통용되는 주식 매매의 핵심적인 원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는 누구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길목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걸까요? 네, 바로 매집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가 길목이 됩니다. 자, 해당 가격대를 벗어나서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 라는 말은 뭐예요? 곧 세력이 수익을 보러 가겠다 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력은 특정 가격대 내에서 물량을 매집하는데 그 이유는 매수 평단을 맞추고 원하는 물량을 채우기 위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 박스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박스권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은 곧 특정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저항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만약에 해당 저항 구간의 가격대를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자리가 바로 세력이 이제 수익을 내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길목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이제 매집한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원하는 목표치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 가격대 내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가 이 매집을 하려면 이 특정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게 가두리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런 강한 저항을 만들었던 이런 가격대를 만약에 주가가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런 가두리를 벗어나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 이제 수익을 내려가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길목이 되는 자리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박스권 시가를 갭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강한 저항대 가격이 해당 구간을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주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이제 특히나 이런 상한가 캔들과 같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구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확대를 했고요. 이제 매집 구간은 여기 이 앞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길게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를 어떻게 됐어요?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줬죠. 자, 이 시가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가가 만들어지면 시가가 이제 갭을 띄우면서 시가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시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그 해당 구간을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이 첫 번째 자리가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이런 가격대를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시가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자리,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첫 번째 길목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죠.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죠. 다음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런 가격대, 이런 해당 가격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도 지지 저항이 이렇게 맞는 지저스 라인이 만들어지는 가격대죠. 자, 이런 박스권의 상단 부분, 이 부분을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주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자리가 이제 매집이 끝나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목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계속 받던 이런 가격대를 이렇게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준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첫 번째 길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고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진 이 박스권의 상단부,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죠. 혹은 이제 이 자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저항이 되는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러한 지저스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형태의 상단부 혹은 지저스 자리, 이렇게 강한 저항, 이런 식으로 강한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을 돌파해주는 강한 장대 양봉,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가 갭처럼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이렇게 캔들 몸통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결국에는 강한 매도세가 발생하는 이런 가격대, 이런 자리를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캔들의 돈을 사용을 하면서 캔들을 만들겠죠. 왜냐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면서 이런 저항을,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면서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그냥 뭐 저항을 돌파했다 수준이 아니고 이런 매집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길목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이런 강한 저항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빡 하고 뚫었죠. 빡 뚫었고,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자리가 눌림목 자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승 도지가 나오는 그런 자리죠. 캔들도 상승 도지가 나오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돌파를 해준 이 자리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 그 양봉 세 개가 있는 적산병,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상승의 길목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자, 다음을 보셔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한 저항이 있는 이런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건 상한가 캔들이 되겠는데요.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길었죠. 한 3달, 4달, 4달 한 반 정도 길긴 했으나 이런 자리를 결국 돌파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지저스 라인이 되죠.
지지를 받아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했던 이런 가격대, 이 가격대를 돌파를 딱 해주었죠. 이렇게 이런 강한 저항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이 자리, 그러면 이 캔들 자체가 이제 기준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기준봉을 만들어 주고요. 이 캔들이 발생하는 자리가 이제 길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런 자리는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추도를 그려볼 수 있겠고, 요렇게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딱 돌리면서 정자리 만들고 돌파 만들면서 상승하는 그런 길목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이 있었던,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던 이런 자리를 또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이 이제 기준봉이 되어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역헤드 숄더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렇게 상승의 길목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길목을 훼손시키지 않고 뭔가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매매를 해도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520 대골이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520 대골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진행해 봐도 되겠고요. 혹은 이 안에 중심선 있는데, 그리고 지지가 발생하는 자리, 머니더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켜보면서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돌려갈 때 매수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 타점이나 매매 방법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상승하는 길목에 있는 그런 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저항을 돌파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앞에 매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주식 기본적인 불변하는 그 원리에 입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종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세 번째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시가 개분봉 돌파 자리가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제가 비밀노트에 적어놨던 그 러블리 블루 캔들 그런 형태와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리적으로 똑같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이제 시가 갭을 띄우는 그런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종가가 이렇게 끝났는데 그 이후에 시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요?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종가가 여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이 위에 시작이 되었다. 그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강한 매도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얘가 밀렸죠. 밀려서 시가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올라갔다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또 심지어 이렇게 길게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했다가 매수세 유입이라 그랬죠.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가 그 이후 더 강한 매도세가 출해되면서 이렇게 밀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되는 이런 자리가 시가 갭 음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가 갭 음봉이 발생하면 강한 저항 자리가 발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가 자리, 그리고 이 고가 만드는 이 고가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 갭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가 갭 음봉의 고가 자리와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시가 자리,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저항,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강한 지지가 되니까요.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자리를 지지 저항의 자리로 보고 분봉상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우리가 강한 매도 자리를 보면서 여기를 돌파해내주는 강한 매수세의 유입을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종가 매매나 혹은 수익 매매로서의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왜? 여기가 상승으로 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목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요? 이런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죠.
이런 강한 저항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아까 매집봉 이야기를 했듯이 앞에 있었던 악성 매물을 소화해내주면서 발생하거나 혹은 밑에서 샀던 물량들이 단기 매도세를 만들어내면서, 왜냐면 여기서 단타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네, 이렇게 악성 매물대랑 그리고 단기 매도세 이 두 가지를 받아주면서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곧 뭐예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매집을 하고 있는 가격대, 강한 저항이 이 시가와 고가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으니 이 강한 저항이 만들어지는 자리, 즉 매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돌파해 주었다? 그러면 상승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해당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위치에 따라서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성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캔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시가 갭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발생했으니까 이제 사면은 올라가겠지가 아니고요. 올라가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길목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저항을 돌파해 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캔들의 시가와 고가를 돌파해내주는 흐름이 발생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한 매도를 돌파해내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보시면 이렇게 시가 갭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또 이런 저항 자리, 이런 저항 자리를 아까 나왔던 돌파하는 캔들이죠. 이런 저항 자리를 또 만들어 주었는데, 그죠? 이 저항 자리를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가 갭음봉의 강한 저항 자리를 이렇게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리도 이제 시가 갭음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 갭을 띄웠는데 여기에서 이 시가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자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고점인가? 혹은 이 안에서 계속 맴돈다. 그러면 아직도 계속 매집 중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강한 저항을 돌파해내 준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상승 신호,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왜? 강한 저항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로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혹은 고점일 때도 나오고요. 그래서 고점이냐 매집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기보다도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매집 가격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게 시가 갭음봉이 되는 자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또 기준으로 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양음양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가 갭음봉 되고 여기도 이제 시가 갭음봉이 되는데, 자, 이런 시가 갭음봉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강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종가 매매를 했어도 이렇게 상승을 볼 수 있었고, 스윙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스탠스는,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가 이제 시가 갭음봉이 되는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시가 고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시가 갭음봉의
그냥 단순하게 요 캔들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트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한 것이고요.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매집을 했는가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매집이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매집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상승 신호가 보이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매집이 됐다라는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확인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라는 걸 보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앞에가 매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좀 찌찌름하면 찝찝하다 싶으면 일단 그 종목은 패스하면 되죠. 패스하고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내가 시나리오를 잘 세울 수 있을 만한 거, 내가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그런 해당 종목으로 주로 매매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시가 개분봉이 띄워지고 여기 고가, 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다. 이 부분인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갭으로 돌파해 준 건 아니고 그냥 캔들로 돌파를 해 준 건데, 이 자리를 돌파해 주고 여기서 또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길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우선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종목 선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함께 매매도 진행하기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요? 기회비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승률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세력이 있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매매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매집을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길목을 보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매매의 핵심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아무래도 승률 높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이냐, 주봉이냐, 일봉이냐, 분봉이냐,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거나, 그죠? 왜냐면 이 종목이 샀는데 좀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이슈나 혹은 성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또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주봉을 보고 좋네 해서 일봉을 보고 좋네 해서 분봉으로 와서 분봉에서 단타로 매매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단타 매매를 할 건데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주봉에서부터 이렇게 쭉 넘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봉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 주식 매매하면서의 그 핵심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식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세력과 함께 동승하는 매매를 지향한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다, 비싸다 이런 개념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이거 싼 것 같아, 이거 비싼 것 같아가 아니고요. 이제 세력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싼 것일까 비싼 것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력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로 봐야 되겠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의 개념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력은 주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싸다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매집을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 주가가 매집을 했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사들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일제 매집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매집을 할 때는 매수 평단을 이제 어느 정도 맞추어 가면서 물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박스권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을 받는 그런 가격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 조정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구나. 왜?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계속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력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신호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이 가격대 내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를 이제 강하게 빡 하고 뚫어버린다? 여기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간다?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윗꼬리를 달게 만든 한이 있더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못 가게 막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왜? 여기서 올라가면 자기네들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매수 평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사긴 사야 되겠고 물량은 필요하고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가격대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위에 있는 걸 비싸게 사면서 이렇게 매수 평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빡 하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자리를 박스권의 상단부 이런 자리를 돌파해 주게 된다면 이런 자리가 이제 세력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이 만들어진 자리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의 해당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스권을 시가로 갭 돌파하는 거, 그죠? 네, 이런 형태.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딱 달려주면은,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딱 달려주면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딱 달려주면서 이렇게 있고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주면서 이렇게 다시 이 시가를 다시 이렇게 돌파해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단타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준이 되죠. 이 봉이 완성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앞에 매집을 통해 지금 세력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매집을 해서 세력이 있다는 거는 알긴 아는데 그래서 언제 갈 거지? 이제 나는 그 길목에서 같이 가고 싶은데 했을 때 그 길목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캔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종가 매매를 하든 혹은 스윙 매매를 하든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인데, 이런 강한 저항을 아까는 이렇게 시가로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저항을 돌파를 해 주었다면, 이 두 번째 자리는 이렇게 아예 밑에서부터 강하게 돌파를 쭉 끌어올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의 힘을 보았을 때는 이 자리가 매수세가 더 강한 자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물론 이 자리도 강한 매수세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자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한 지저스 라인이라든가 혹은 박스권 상단인데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라든가 하면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크게 지지로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툭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고인물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없는 거죠. 요거는 원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뭔가 생기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얘가 양봉이 빡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얘가 이렇게 지속적인 저항을 받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그다음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형태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제 고인물이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특히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이 되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고인물의 형태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 자리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자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싸게 사는 게 난데, 그죠? 되도록이면 싸게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밑에서 쭉쭉 끌고 내려오고 뭐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D-Day가 다가오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D-Day가 다가오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더라도 그냥 계속 위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래야 싸게 매집을 하니까. 근데 이거 물량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데 안 나와. 뭐 물량이 있어야 뭘 하는데 뭐 내가 걸어놔도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매매가 되니까요.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그거를 사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성사가 되면서 주가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은 좀 매집을 좀 급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도저히 안 나올 때 물량을 모으고 싶은데 안 나와. 물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비싸게 사기도 합니다. 이 가격에는 이제 죽어도 못 팔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줘야 그 물량을 세력이 받으면서 그 가격대 내에서 이제 자기가 물량을 매집하는 거죠. 이렇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갑자기 세력이 물량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팔아주어야 그 파는 물량을 내가 사서 이렇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총 이렇게 유통되는 물량이 한정돼 있고 한정된 물량 내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가격대 내에서는 이제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물량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자꾸 사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있다. 매집하는 형태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매집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간에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뭔가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 빵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박스권인 것 같고 매집인 것 같은데 시원하게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이쁘게 다 위아래 꽉꽉 차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가 보통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고인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 만들어졌네 라는 말은 즉슨 어딘가 강한 저항이 있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이 있네 라는 말은 즉 어딘가 강한 저항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상승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가 개분봉으로 돌파해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매수세, 더 강한 매수세, 얘를 압도하는 더 강한 매도세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시가와 고가 여기 고가 부분이랑 여기 이제 시가 부분 요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고요. 이 강한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다 라고 하면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 자리가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다. 즉 보시면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보시면 의지의캔이라고 있죠.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뭔가 플러스 패턴, 그 다음에 지저스들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의미 있는 캔들 혹은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 차트를 봄에 있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매수세와 매도세,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세력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버무려지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 때 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 번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차트를 보는 내용, 네, 저희 부심포의 아카데미를 통해서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강한 저항을 보이는, 이런 강한 저항을 보이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종가 매매나 혹은 이제 수익 매매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할 때 이 승률을 높이려면 이제 세력이라는 존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세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력이란 존재는 결국 돈과 시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힘을 갖게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이 돈을 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예요? 곧 개미들이 손실을 본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된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력이란 존재는 결코 멍청하지가 않다. 그리고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지도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악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악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고마운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마운 존재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세력은 개미에게서 수익을 창출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개미들처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과 함께 동승하는 매매 방식을 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종목에 과연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력이 현재 상승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상승의 의도는 없느냐 이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상승을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포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해당 내용이 바로 이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고 세력의 상승 의도가 보이는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 강의에서는 우리가 종가 매매를 하거나 수익 매매를 할 때 왜 우리는 승률이 떨어질까? 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왜 어떤 종목들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 어떤 종목들은 사면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렇게 보는 그 기준 자체를 세력의 존재 유무 그리고 세력의 상승 의도를 통해 우리의 승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그런 강의 내용이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매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고 세력의 상승 의도가 보이는 그 길목을 파악한다. 이것만으로 이제 무조건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이 너무나 쉽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있는 종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본다가 아니고 종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승률을 높여보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의 100%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력은 개미털기라고 하는 이런 급락을 통해서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 갑자기 막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급등을 통해서 개미들에게 겁을 먹게 하기도 해서 쉽게 따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판단 내리는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 앞에서는 우리가 의뢰의 입장에서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겁을 먹고 손절을 하거나 겁을 먹고 무조건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개미털기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하거나 혹은 급등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못 따라붙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렸다가 급락을 또 만들어 줄 것인지 이 부분이 겁이 나서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아예 진입을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매매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되면은 빠르게 대응을 하여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죠. 이런 매매를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심포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매매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수익의 승률을 높이고 승률도 높이고 수익도 극대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그죠? 그다음에 다시 또 승률을 또 높이고 이런 식으로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계좌도 이렇게만 가지는 않아요. 네.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하다가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난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뭔가 내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 한 내가 놓치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죠. 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제대로 된 방향과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수익을 또 크게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리스크를 없애자가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고요. 대응을 겁을 내면 안 되겠습니다. 대응을 해야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툭 떨구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집하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계속 여기서 받아주다가 갑자기 여기서 피욱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죠? 피욱하고 빠지는데 이런 구간을 이제 개미털기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친절하고 안전하게 여기 240선을 딱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네, 이전에 있었던 지지 자리, 저항 자리, 지저스 라인도 지켜주고 있죠. 그죠? 지저스 라인도 지켜주고 있고 240선 지지도 받아주고 있고 그런 개미털기를
훅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사면은 이게 개미털기인지 이대로 하락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그 기준들을 보면서, 지금 240선 지지 나오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받아주다가 딱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저스 라인에서 딱 뭔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자리. 그러면은 뭐예요?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칼 손절하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진입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매매 기준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세력이 있냐를 보는 게 매집이 돼 있냐, 이걸 봐야 되겠죠. 네, 매집이 돼 있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세력이 있으면은, 세력이 뭔가 의도를 갖고 있다면 뭔가 매집을 해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뭐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그런 행위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내려왔네 하고 진입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너무 중점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매매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찾아보자면, 이 구간의 해석을 이제 이렇게 지저스 라인도 지켜주고 240선도 지켜주고 지지받던 구간을 이탈했는데 또 급하게 돌려서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120선을 지지받고 저항받고 돌려 올려주다가 저항받고 여기서 정배를 만들면서 120선 위로 돌파해주면서 이 박스권 상단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 네, 여기가 이제 정돌지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축구매를 하셨거나 혹은 아카데미를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정돌지가 뭔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도 괜찮지만, 매수보다 여기서 이제 의미 부여를 주고 차트 해석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유의미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미한 해석 플러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타점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승률 높은 매매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물론 일봉, 분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털기 구간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구간도 이제 보시면 이제 급등하면서 공포 구간을 만드는 구간이 되는데요. 자, 이 구간이 이제 매주 구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리면서 이런 고점을 갑자기 돌파를 딱 해주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렇게 보일 때는, 캔들의 끝에만 이렇게 살짝 보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뭐 고점을 찍고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고점 돌파를 해주긴 했는데, 근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자리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되면은,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게 떨어질런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런지 모르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양봉 나오고 사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양봉 나오고 막 점 찍고 막 다시 음봉 나오고 떨어지나 하는데 다시 막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급등해서 공포 구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이 사람의 심리를 또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때는 이제 탑승 기회를 주는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점인가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확 뛰어서 올라가고 이제 여기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렇게 음봉을 거치고 쭉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진짜 고점인가 이런 생각 갖게 되죠. 또 그렇게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세력이 결국에는 개미털기 그리고 급등 구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개미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이 있네, 매집했네, 그리고 아까 그런 기준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보러 올라가는 그런 신호를 발견했네 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막 탈탈 털어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수익을 또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정해 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난 지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 혹은 전량 매수를 해야 되나, 혹은 목표가를 어디로 볼까, 손절가를 어디로 볼까. 자, 매수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매수를 했는데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매수하기 전이에요. 매수하기 전에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고 여기 샀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있고 지금 여기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저항을 보고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디 분할 매수를 할 거고 분할 매도를 할 거고 혹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분할 매수도 염두에 둘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떨어지면 손절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이렇게 돌려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내려왔다가 가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바로 가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매수를 진입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왜냐면 매수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매수한 후에는 사람이 그냥 자꾸 희망의 룰을 돌리게 된다 그러죠. 네, 희망의 룰을 자꾸 돌리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냉철한 판단이나 그런 근거가 조금 부족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지지받아 줄 거야. 여기를 깨면 깼네. 여기선 지지받아 줄 거야. 깼네. 여기선 지지받아 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희망의 룰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기 전부터 시나리오를 짜고 여기서 지지받아 줄 거라고 매수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지를 못 받고 떨어졌다. 그러면 내 시나리오랑 달라. 대응.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인물이 나왔네. 여기서 돌파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수 가능성이 높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돌파해서 또 지지받고 또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놓게 되는 거죠. 언제요? 매수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확신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를 이렇게 가야 돼. 갈 수 있을 거야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대략 한 30% 정도로 잡으시고요. 대응을 한 70% 정도로 이렇게 무게를 두셔서 대응에 대한 비중을 매우 크게 두는 것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이죠. 100%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세력은 개미들의 돈을 먹는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력의 상승 신호를 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간에 올라타는 거죠. 왜냐면 세력은 그 밑에서 이미 매집을 한 거고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세력은 이미 매수 평단가가 밑에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진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매수 평단이 높죠. 그 말인즉슨 세력이 이미 가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형태를 구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라 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찍고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같이 타서 여기서 팔고 나온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나온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중간에 여기 가는 중간에 올라타서 이제 중간에 팔고 나오는 거죠. 가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가고 있는 중간에 여기 중간에 사서 중간에 나온다. 이게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말과 같은 맥락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가려고 하는 신호가 보이느냐, 가고 있으면 꼭대기 팔려고 막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물량을 넘겨서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일단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형태를 처음에는 이제 그 수익률을 좀 작게 잡아도 나중에는 좀 더 크게 잡아갈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그 기준을 높게 잡으시면은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우리가 막 100kg를 들고 뭐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뭐 좀 창피하더라도 좀 민망하더라도 10kg짜리부터라도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20kg 되고 30kg 되고 50kg 되고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네, 늘려가서 100kg까지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0kg도 안 되는데 이것도 못 드는데 나는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냥 무조건 100kg만 계속 든다고 근육이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세력 거를 우리가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력의 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미들의 돈을 이제 저희가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개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세력이 종목에 돈을 넣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다시 돈을 변환되지 않은 상태일 때 그때는 아직 이 종목에 세력이 붙어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돈을 써면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 세력이 돈을 썼네? 세력이 돈을 썼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네? 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세력이 아직 안 팔았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러면 세력이 아직 여기 있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당 주식이 다시 돈으로 변환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과 이 주식을 이제 맞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매매.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과 주식을 교환하는 거. 그래서 그 가치가 이제 같이 쌀 때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올라서 비싸서 다시 역으로 교환해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주식을 들고 있다. 뭐 전체 주식은 아니겠지만 중간중간 팔았겠지만 근데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아직 세력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세력을 아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충분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세력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세력의 돈이 이 종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돈이 아직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턱대고 막 진입하는 것은 이제 금물이죠. 왜냐? 언제 상승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어떤 거는 이제 뭐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3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10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력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매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매집을 어느 정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짧아도 한 3개월은 매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케이스지, 그것도 정론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다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이 종가 매매, 스윙 매매 이것도 결국에는 해당 종목에서의 그 세력의 흔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입을 고려해야 되는 위치인지 그 고려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은 이제 세력이 상승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런 신호를 보여서 우리가 이제 포착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리가 무턱대고 그냥 아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에 근거하여서 이런 종목 안에서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매매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수익률이 많이 향상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에 유입이 되는 유무,
그다음에 상승 출발이 되는 자리.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차트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그래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차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라고 이해가 되는데 막상 차트를 보면은 이제 그 차트에서 내가 그 자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알겠는데 내가 혼자서 차트를 보면은 찾아낼 수가 없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차트의 지식만 좀 있으셔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아카데미나 혹은 그런 교육을 좀 들으셨다면 명확하게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부심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은 전체적인 맥락과 큰 틀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 맥락들을 다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카데미든지 주금이든지 라인 단타 매매든지 비밀 노트든지 뭐 지금 하고 있는 세종스든지 다 맥락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 그 수업을 들으셨다,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수렴과 확산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렴과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렴이 길다라고 하면은 확산은 크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수렴은 이제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확산은 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렴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확산도 길어지게 된다. 이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추세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겠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그래서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거는 하락 추세가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횡보 추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상승 추세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수렴과 확산, 이 추세 각각의 갖고 있는 특성, 의미,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은 저희가 박스권을 보거나 혹은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강한 저항을 돌파한 자리냐, 강한 저항이 강한 지지로 변모할 수 있는 자리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저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이제 주가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뭔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예요.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고, 똑같은데 주가가 지금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뭐예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은 붙어 있는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고인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요런 게 이제 딱 나왔을 때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됐던 자리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동,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파동은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파동이 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상승 하락이 만들어진다고 주가가 이렇게만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승 하락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내릴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이런 주가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기본적으로는 파동을 보이며 그런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고, 만약에 파동이 없는 움직임이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 이런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거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올라가네 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따라 붙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약간 비정상적이네? 정상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은 결국엔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냐면 세력의 수익 극대화의 필수 불가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세력의 유무는 돈에 따라 결정되고 세력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세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또 결국에는 돈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도 결국에는 세력이 돈을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돈을 빼지 않아도 이 강한 저항 자리가 있어서 강한 저항을 맞고 막 매도세를 막 던지면 세력이 여기를 만약에 방어를 해주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세력이 막 매수세로 방어를 해주거나 혹은 떨어지는 거를 아예 이렇게 위로 꺾어서 올리는 그런 더 큰 매수세를 넣어주지 않으면 굳이 세력이 여기서 팔지 않아도 여기서 팔지 않아도 여기 있는 악성 매물대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좋네. 왜? 이거 떨어지면 여기서 더 사면 되니까. 지금 주가는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서 같이 팔고 떨어지니까 나도 같이 좀 팔고 더 떨어지면 이제 여기 특정 가격대에서 이제 슬슬 이제 지지받아주면서 여기서 또 조금씩 사가지고 물량 또 올려가지고 여기서 또 팔고 그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은 강한 하락을 불러온다. 이 부분도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면 하락도 강하게 날 수 있다는 거. 상승이 강하게 나는데 하락이 완만하게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지금 쭉 올랐다 쭉 떨어지는 거를 쭉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반드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각도가 올라갔다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하고 이렇게 매집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랑도 연결성이 있는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요 사이가 한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사이가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분봉으로 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도 결국에는 심리의 움직임 또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특정 모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정명한 것이 이제 패턴이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쌍봉 M자형, 그 다음에 이렇게 W형 쌍바닥형,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렇게 머리,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역 헤드앤숄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볼 때 이런 형태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예요? 이제 상승의 징후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의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세력이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집이 끝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사야 우리가 빠르게 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매집 구간이 3일이 될지 3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3일이 될지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매집을 끝내고 이제 가야겠다 할 때 이제 가려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조금만 탁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야 안정적이면서 빠른 회전율을 보이면서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을 한 자리에서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상승의 초기 자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평선이 또 확산의 초기 자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된다면 세력이 상승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집이 끝나서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도 충분히 세력 신호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파동을 그리면서 결국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때 돌파해주고 강한 저항을 돌파해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받고 다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뭐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N자 파동, N파동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고, 여기가 이제 상승 1파가 되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상승 3파가 되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정 2파가 되는 자리, 그죠? 1파, 2파, 3파, 그죠? 여기가 1파, 2파, 3파. 네, 이 자리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자리, 조정 2파에서 상승 3파가 되는 이 초기 자리. 네, 여기 초기 자리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초기 자리도 의미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매를 같은 맥락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도 승률 높은 매매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세력의 유무, 세력의 상승 의도,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왜?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개미들도 세력들도. 하지만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0% 없는 주식의 기준을 두고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리의 기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주식에 맞으면, 주식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주식 종목이 맞아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주꾸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매매를 할 때 끌려가지 말고 도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이 도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의 입장이지만, 하지만 세력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 세력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싶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맞으면 하면 되고,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을의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도하게 우리가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종목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막 맞추고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만들어지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내가 예측이 되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종목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준과 내 원칙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그래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신법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이 신법이 이제 막 흔들려져 버리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막 이렇게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네. 또 지금 사서 수익 나면은 막 기뻐하다가 수익 났다 하고 기뻐하다가 또 손실 나면은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거죠. 갑자기 말이 됐는데, 아무튼 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낼 수만 있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손실도 난다.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100%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현재 그런 거지, 우리가 앞으로 뭐 30년, 60년, 예를 들어서 100년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손실 안 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손실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한 우리가 수익은 크게 가져가고, 손실이 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는 짧게, 최대한 짧게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고, 그 기준에 맞게, 원칙에 맞게 매매하셔서 다시 한번 수익을 또 올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신법이 움직이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꼭 명심하도록 하자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불변의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그죠? 우리가 선물이나 뭐 옵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반적인 현물을 하는 그 기준에는 불변의 원리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식이 싸다
비싸다. 이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우리는 늘 세력 앞에 의리 입장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를 정의 내리지 마시고요. 세력의 기준으로 싸구나 비싸구나를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력이 살 때 보고 있다가 세력이 상승할 때 같이 동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우리가 지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형태,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 안에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집을 끝내고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신호를 막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걸 보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승, 하락, 지지, 저항, 파동, 추세, 이평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차트에서 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 내가 아직 그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부신포 아카데미를 들으셔도 좋고요. 혹은 다른 공부를 하셔서 어차피 공부는 큰 맥락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차트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그래야 여기 세종스를 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면서 좀 원활하게 매매로 진행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100%가 없다. 이 부분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가 잘 되다 보면 또 특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자만심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되나? 했다가 되니까 되네? 했다가 계속 되니까 이래도 되나? 싶다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 정도는 뭐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100%가 없다라는 거를 알지만 그때 당시엔 처음 기억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희석화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예. 그러다가 제가 계속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말씀드린 게 계속 승승장구 하다가 한번 꼬이고 조금 수익 보다가 또 꼬이고 수익 보다가 꼬이고 이러면은 이제 신법이 계속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슬럼프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지 마시고 여기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주식에 원래 100%가 없는 거구나. 원래 이런 거 원래 생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기준에 맞게 매매하느냐 원칙에 맞게 매매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매매 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또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도 작성을 하시고 꼭 매수 전에 하셔야 되죠. 매수 전에. 그래서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맞게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도 대응에 들어가고요. 손절하는 손실도 대응에 포함되는 거예요. 수익 대응도 포함되는 거고 손실 대응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대응이다 그래서 꼭 손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신포 아카데미, 부신포 축구미, 부신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신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신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